네, 반갑습니다. 4월 2일 화요일 장중시황입니다. 자, 코스피는 보합세 강보합이죠. 네, 유지하고 있는데 코스닥은 제법 큰 폭의 하락입니다. 2%나 하락을 했고요. 분위기는 일단 조금 코스닥에 불리한 쪽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은 순매수를 지속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확실히 의도를 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설명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제약 바이오주들이 낙폭을 확대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제법 큰 폭으로 떨어지고 있어요. 이 부분은 경고를 해드렸죠. 그리고 반도체가 시장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자, 반도체를 더 올려야 되는데 얘네들이 올라가면 시장이 미친듯이 올라간단 말이죠. 근데 얘네들을 제어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다른 종목들 까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 밸류업 관련 종목군들도 오늘 다 같이 떨어지고 있어요. 시총 상위 종목들 전부 다 떨어지고 있는데 반도체만 오른다는 이야기죠. 이 부분들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코스닥 시장에 대한 부분도 마찬가지죠. 자, 코스피 시장이 일단은 조금 제어를 받는 상태다. 그러면 코스닥이 올라갑니다. 자, 제어를 하기 위해서는 코스닥 쪽으로 자금을 몰아야 되죠. 바이오라든지 이런 쪽 개인들이 선호하는 테마주 쪽으로 올려줘야 되는데 지금은 코스피 쪽에 어떤 상승을 좀 유도할 수 있고 대형주들을 까면서 시장이 많이 올라가지 않는 안정적인 상황이 좀 됐어요. 그럴 때는 필요가 없어지죠. 그러면 뭐가 됩니까? 매도를 바로 때려버리는 상황이 벌어진다는 얘기죠. 이 의도를 우리가 파악하고 한다면 오늘 시장을 이해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차트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코스피 지수는 일단 또 지수 하단부까지 내려온 이후에 다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이 박스권 계속 유지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이거는 명백하게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들이 뭐냐, 이격을 좁히고 시장의 부담감을 최소화시키겠다는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모습을 생각하신다면 시장이 지금 예상했던 대로 가고 있구나, 내가 생각한 대로 잘 움직이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올라가도 사실은 큰 기대감 없죠. 또 내려가더라도 크게 걱정하실 만한 내용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중심엔 누가 있다? 반도체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놈들이 이것을 더 많이 사들이기 위한 노력을 계속 해주고 있다는 얘기가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얘네들이 더 많이 올라가야지만이 된다, 이런 목표 지점을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반도체가 뭐 포에버 같은 그런 느낌이 좀 되는 것 같아요. 와칸다 포에버 아니라 반도체 포에버 같은 느낌이죠. 자, 분봉 상황 보시면 아침에 좀 떨어지는 모습이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다시 반등세 나가주는데 이거 누가 다 올린 거냐면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가 다 올리는 겁니다. 오늘 삼성전자 3%나 상승하고 있습니다. 신고가 바로 또 발생시키는 모습이고요. 이런 분위기는 확실히 우리의 어떤 이런 생각들을 조금 더 확신에 가깝게 만들어준 모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코스닥은 지금 뭐 저항 없이 빠지고 있습니다. 지금 저점 지지가 계속 없고요. 지금 살짝 지지되려는 모습이긴 한데 분위기 별로 안 좋습니다. 그래서 계속 떨어지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주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런 것들은 이제 이격이 크게 벌어지면서 자, 이제 너는 좀 쉬어. 코스피가 가야 해. 그러면은 이쪽으로는 그동안 많이 올라갔던 종목들 위주의 매도가 나타나게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소부장 쪽에서도 코스닥 쪽에 있는 종목들 중에서 많이 오른 종목들은 조금 떨어지는 그런 형태의 느낌 나오고 있고요. 그 핵심적으로 앞에 서 있는 것들이 바로 제약바이오다. 왜냐면 그쪽으로 자금들이 많이 몰려갔기 때문에 개인들이 아마 약간 비명을 지르는 그런 일이 좀 벌어질 수도 있겠다 보여지면 되겠습니다. 수급 상황 보시면은요, 외국인들 코스피 쪽에서 무려 4천억 사들이고 있습니다. 이거 다 삼성전자에 집중됐을 거라 판단하시면 되고요. 자, 금융투자놈들은 그냥 관망만 하고 있습니다. 기관들은 얘네들은 조금 매도한 이후에 관망만 하고 있는데 시총 상위 종목군들을 던지는 그런 형태의 느낌일 거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외국인들의 이런 시총 상위 쪽에서도 반도체 쪽에 집중되는 모습을 구경하고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시장은 일단 기관이 붙어주게 되면 더 많이 올라갔는데 아직은 그런 거 원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죠. 왜냐면 이렇게 해야지만 더 팔아치운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노리고 있는 거고요. 코스닥 쪽 같은 경우는 뭐 예상하셨겠지만 매도가 계속 떨어지는 모습입니다. 이런 것들 당연히 의도된 모습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시장을 완벽하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이럴 때는 뭐 하면 되겠어요? 그냥 주도주 두고 가만히 계시면 됩니다. 이런 변수에 왔다 갔다 하면서 저쪽 가니까 저거 사야 되겠다, 이쪽 가니까 이거 사야 되겠다, 왔다 갔다 하게 되면요, 바로 이런 위험에 노출되면서 손실률이 커질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절대적으로 피해야 된다는 얘기죠. 시총 상위 종목들 한번 살펴볼게요. 자, 지금 삼성전자가 84,700원입니다. 미쳤죠? 계속 올라갑니다. 떨어질 것 같은데 계속 올라가요. 이런 부분들은 뭐겠습니까? 삼성전자가 3% 올라가면 어떻게 된다고요? 지수가 제법 많이 적어도 1% 이상 올라가야 되는데 지금 그런 거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런 부분은 어디서 나오느냐? LG에너솔루션 내려가고 있죠. 현대차 3%대 하락하고 있죠. 기아차 또 떨어지고 있죠. 그러니까 자동차들도 계속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여기다가 뭐예요? KB금융은 지금 버티고 있지만 신한지주라든지
또는 이제 삼성물산, LG화학 뭐 등등등 전부 다 떨어지고 있습니다. 네. 시총 상위 뒤로 넘어가도 마찬가지예요. 대부분 다 떨어지고 있어요. 포스코, 퓨처엠, 현대모비스 뭐 등등 해서 그동안 올라갔던 종목군들의 하락이 떨어지고 있는 모습이고요. 한미반도체하고 하나마이크론 같은 경우처럼 또는 하이닉스 같은 경우처럼 이렇게 반도체 쪽 연결된 종목군들은 계속 상승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부분이 핵심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이게 대장이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쪽에서의 이제 질서를 잡는 모습인데요. 자동차 같은 경우 걱정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겠지만 말씀드린 대로요. 충분히 조정을 받으면 다시 올라갑니다. 그래서 자동차 쪽은 사실 별로 걱정할 건 없어요. 떨어지면 싸게 사면 그만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정도만 잘 유지해서 생각하시면 되고 현대차 EUP도 지금 3%대 떨어졌는데 이거는 우선주 같은 경우는 좀 덜 떨어지는 모습이 좀 있죠. 그러니까 큰 문제는 없어 보이고 자동차는 일단은 충분히 조정을 받으면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길 겁니다. 그래서 기아 같은 경우도 일단은 개기세요. 버티시고 뭐 지금은 매수 바로 들어가지 마시고 기다리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10만원 아래쪽 떨어지게 되면 그때 관심을 좀 가지시면 됩니다. 안 떨어질 가능성이 더 높아요. 네, 10만원 밑으로 떨어지지 않을 가능성도 높은데 일단 대드가 나왔으니까 여기에서의 부담감들을 조금 생각하고는 가셔야 되겠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시장은 우리가 의도한 대로 생각한 대로 진행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생각한 거에 지금 자동차 종목들의 어떤 주가 조정, 그 다음에 이 밸류업 조정 그 관련 종목들의 주가 조정, 시총 상위 종목들의 주가 조정 전부 다 예상에 있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알고 있었지만 좀 기분 나빠 이런 식의 느낌이라 보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삼성전자가 올라가면 뭐가 올라간다고 했어요? 레버리지가 더 시장보다 더 많이 올라간다고 했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같이 감안하시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되면 삼성전자 그동안 팔아먹었던 사람들 입장에서는 뭐야 이렇게 되는 상황이 좀 벌어질 수 있겠고 이미 저쪽에 물려있는 상태에서 손을 쓸 수가 없는 그런 형태, 즉 올라가는 것만 바라보는 형태가 되는 거죠. 이러다가 삼성전자 조정이 나올 때 사람들이 또 확 들어갑니다. 그러면 다른 쪽에서 또 올라가는 계속 반복이 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게 되니까 이걸 가정해서 여러분들이 계속적으로 시장에 시뮬레이션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진행이 되면서 시장의 상승 추세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오르고 내리고 하는 모습이 만들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코스닥 쪽 넘어가시면은 이거는 굉장히 좀 처참한데요.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지금 다 떨어지고 있는 상태죠. 시총 상위 다 밀고 있는 모습이에요. HLB도 지금 10만원이 이탈될 것이냐 안 될 것이냐 지금 요거 굉장히 좀 중요한 포인트까지 왔는데 오늘 저가가 98,700원까지 빠졌었습니다. 더 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떨어지게 되면 부담이 확 커질 수가 있습니다. 알테오자는 이미 경고해 드렸죠. 데드크로스 나오고 나면 더 빠지는 모습들 쭉 빠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뭐 15만원대 여기 14만원대 지지선 나오고 있습니다만 거기까지 일단 빠지고 난 다음에 다시 반등이 나올 것인지도 불투명하다는 이야기죠. 이런 부분들 삼천당 제약은 20% 가까이 빠지고 있는 모습이에요. 이제 이런 것들 변동성 나온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런 변수가 생길 때 여러분들이 조심해서 나오는 그런 형태의 모습들을 가지셔야 됩니다. 다른 것들은 그래도 그나마 나은 편입니다. 그 다음에 HPSP 안 빠져요. 안 빠지는 모습들. 동진세미게임 그렇게 안 빠지죠. 이오테크닉스는 오히려 올랐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참고해 보시면 지금 시장에 뭔가 왜곡된 모양새들이 나타났던 것들이 다 이런 결과를 가져오는구나 생각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레고캠바이오 마찬가지죠. 바이오 종목도 대부분 다 떨어집니다. 그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고 ISC는 오늘 상승 진행되고 있고요. 워닝 IPS도 지금 그냥 그대로 잘 유지되고 있습니다. 솔브레인 0.8%대. 반도체 많이 시장을 지지하고 있어요. 얘네들은 버티기만 해도 다른 것들이 떨어져 내려오면서 분위기가 또 바뀌어질 수가 있는 상태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참고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입장에서 좀 혼란스러우실 수도 있을 것 같다 판단은 들지만 그런 거는 그냥 딱 그냥 닫아버리세요. 네, 그냥 모르겠어. 그냥 반도체만 보고 갈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 모든 것이 편안해지니까 그렇게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등락해나 한번 볼게요. 오늘은 많이 내렸겠죠. 자, 코스피 쪽에서 207개 종목 상승이고요. 675개가 하락입니다. 그래서 하락이 완전히 지배적입니다. 그리고 코스닥 쪽 시장 보시면 333개 상승, 1249개 하락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오늘 1900개가 넘는 종목이 거의 2000개 가까운 종목이 오늘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뭐 계좌 상황 들여다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그렇게까지 크게 충격이 있다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뭐 살짝 밀렸을 수는 있겠는데요. 뭐 그렇게까지 부담을 느낀다거나 그러진 않을 거라 보여지고요. 상승률 살펴볼게요. 상승률은 KR모터스 상한가 들어가 있고요. 강스텐 바이오텍, SK 이터닉스는 지금 이거 약간 미쳐 있는데요. 네, 상한가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거 전략 말씀드렸지만 SK D&D는 그다지 좋지 않아요. 근데 이 새로운 종목 송구영신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엑시콘
네, 엑시콘도 지금 신고가 또 나타나면서 네, 좋은 소식을 전해줬죠. 자, 한국 패러렐, SK D&D. 근데 SK D&D도 오늘 올라오네. 같이 올라오네요. 네, 그다음에 테스, 이것도 반도체죠. 마이크론, 뭐 하여튼 뭐 반도체가 지금 잘 가고 있습니다. 마이크론이 많이 올라가서 그런 것도 있겠습니다만 여기 한쌍 이런 것들 어제 잠깐 말씀드렸던 부분들, 데이터 관련한 부분들이죠. 그런 쪽으로 진행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올라온 종목들 29개 정도, 그리고 석유 관련한 종목군들 반등이 나올 겁니다. 자, 유가 상승이 계속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흥구석유라든지 석유 관련한 종목군들 움직임이 좀 있을 겁니다. 이 부분들도 같이 체크하시면 되는데, 흥구석유는 바로 연결되기 때문에 좀 반짝반짝하는 모습이 좀 있고요. 나머지 종목군들도 같이 포함이 될 겁니다. 그래서 29개가 오늘 상승세, 그다음에 뭐 반도체, 데이터 이런 것들 전부 다 강세 이어가고 있다는 거. 이쪽이 네, 핵심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냥 요겁니다. 네, 요거라고 보시면 되고, 오늘 하나머티리얼, 한양 디지텍 이런 것들 계속 상승세 이어가고 있죠. 네. 자, 쭉 내려보시면 1.35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거의 오르지 못했다. 그냥 떨어졌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라서 그 정도만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요. 유라테크 같은 경우는 지금 계속 등락 거듭하고 있는데요. 여기 지지선 있죠? 9,000원대 지지선. 여기만 유지되고 있으면 큰 문제 없습니다. 그냥 놔두시면 돼요. 뭐, 이 선거, 이제 총선이 이제 일주일 정도 남았는데요. 그 기간 동안에 올라가주면 좋고요. 그 기간 동안 올라가지 않더라도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또 나올 수 있는 구간이 되는 거니까요. 조금 더 지켜보셔도 되겠습니다. 그냥 놔두셔도 별 문제 없어요. 네. 그 다음에 하락률 보시면은요. 3,000당 제약이 오늘 1등으로 떨어졌고, 삼보산업, 유일로보틱스도 오늘 어제 올라온 거 다 빼네요. 대성창투, 박살바이오 등등등, 레고캠, 바이오 종목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HLB 이노베이션도 역시 마찬가지 하락세 전환됐죠. 네. 많이 떨어지면 또 반등 나올 수가 있는데 당장은 아닐 거예요. 그래서 옵투스 제약 이런 것들 네, 쭉쭉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나오고 있다는 거. 21개 종목입니다. 오늘 동양생명 하락하는 포인트까지. 금융주들 섹터가 좀 안 좋은 게 많이 있죠. 그래서 그런 쪽, 그다음에 ETF 쪽 되어 있습니다. ETF 제외를 한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한 15개 이상이 오늘 하락세 보이기 때문에 아침치고는 상당히 많은 하락률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낙폭 포인트 보시면은 3.32입니다. 그래서 1.5에서 2% 정도 오늘 계좌가 밀려버려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글쎄요, 뭐, 반도체 쪽으로 집중하시는 분들은 그렇게까지는 안 밀릴 것 같아요. 뭐, 다른 종목도 영향을 좀 받을 수 있겠습니다만, 한 1%대 네, 변동성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 보이고요. 1%대도 아닐 수도 있겠죠? 네. 그러니까, 지금 시점에서는, 네, 오히려 반도체 쪽, 뭐, 삼성전자 우선주도 지금 69,400원이라서 쭉쭉 치고 올라가니까 이쪽, 반도체 쪽으로 비중을 많이 갖고 계신 분들은 오늘 하이닉스도 올라가잖아요. 하이닉스도 지금 19만원대 근접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어서 이쪽으로 비중 많으신 분들은 오늘 계좌가 오히려 플러스가 났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다른 쪽에서는 조금씩 떨어지더라도 큰 문제 될 것 같아 보이진 않죠. 또 마감까지 가면 또 좋아질 수 있을 거고요. 근데 다른 네 그런 기타 뭐 바이오를 많이 갖고 있다는 이렇게 되면은 오늘 피곤한 상황이 벌어질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 보시고요. PSK도 오늘 많이 올라서요. 지금 거의 한 50% 가까이 수익 나오는 것 같은데 네 이게 계속 올라가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반도체 쪽이 계속 올라갑니다. 떨어지는 것도 굉장히 약하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만 꼭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수급 동향 한번 보도록 할게요. 기관적 먼저 보시면은요, 삼성전자 순매수, 테스, 하나머티리얼, 이게 지금 반도체 쪽으로 다 집중되어 있는 모습이에요. 그 다음에 화장품 관련주, 오늘까지도 나쁘지 않네요. 그죠? 이런 모습들 있고요. 호텔신라, 네, 이런 거, 아모레지, 이런 식으로 진행되어 있고요. 넥스틴도 오늘 조금 올라갔네요. 네, 이런 모습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아, 하이닉스, 그다음에 카카오, 현대차 이런 쪽 매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외국인도 크게 다르지 않을 거예요. 네, 하이닉스 순매도 있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 엄청 사들였죠. 아침에 3,000원이면 대단한 겁니다. 그 다음에 삼성전자 우선주, 그 다음에 기아를 지금 매수하고 있는데 요거는 이제 자동차의 반등 포인트가 조금씩 가까이 다가오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현대차는 지금 건드리지 않고 있죠. 네, 자동차 반등 시점에서 매수가 들어오기 시작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 타이밍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조만간일 것 같긴 한데 어디까지 빠질지 모르니까 일단 당장 접근하는 건 좀 어려워 보이고요. 네. 뭐 그런 식입니다. 대부분이 이제 IT 쪽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매도는 엔캠, 그리고 두산 에너빌리티, 네, LG와 카카오, 대한전선, 삼천당 제약, 요거 매도가 나오니까 좀 그렇군요. 유한양행, 제주반도체도 오늘은 네, 조금 매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뭐 이런 쪽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은 네, 어느 쪽으로 수급이 더 집중되고 있는지, 어느 쪽으로 더 관심을 가져야 되는지 알 수가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지금 시장 포지션은요, 네, 코스피 쪽 삼성전자를 위시로 한 그런 모습일 거라 보여지고요. 오후에 수급이 개선이 된다든지 해가지고 뭐 지금 바이오나 이런 쪽 낙폭이 크게 나타났잖아요.
그러니까 반발 매수가 들어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걸 통해서 주가가 반등을 쳐주게 된다라면 분위기가 조금 더 괜찮아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코스피도 올라가고 코스닥도 조금 회복하는 모습을 갈 수 있겠죠. 근데 만약에 매도가 더 많이 떨어진다 그러면은 반도체 쪽으로 더 많이 집중되고요. 낙폭이 커진 종목군들은 더 많이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변수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이쪽에 머물러 있으면 되는 거죠. 네, 그런 부분만 잘 체크하시면 됩니다. 오늘 그렇게 무서운 장 아닙니다. 그렇게 크게 걱정하실 만한 내용은 아니고요. 그냥 넉넉하게 여유 있게 대응들을 해주시면 됩니다. 변화는 없습니다. 그냥 내가 가고자 하는 방향 그대로 그냥 쭉 진행하시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이렇게 보시고요. 네. 그래도 불안하신 분들은 오늘 무료 방송 오세요. 네. 14시부터 물방이 있습니다. 점심 식사 맛있게 하시고요. 14시에 물방 오시면 또 다른 설명들 이어가서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식사 맛있게 하시고요. 이따가 14시 무료 방송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